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오늘은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또는 CNN이라고도 하는 이 신경망은 심층 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고양이의 시각 과정에서의 뇌의 시각 피질 동작 구조를 참고하여 만든 신경망입니다. 주로 이미지와 같은 2차원, 물론 색을 포함하면 3차원이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딥러닝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수학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후 이동 구간 내에서 값을 곱한 후 더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둘 중에서 하나의 함수를 반전시킨 후에 지금 여기서는 g를 반전을 시켰는데 t라는 것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요 함수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f하고 g가 겹쳐지는 요 영역에서의 값들을 곱한 후에 더하는 그러한 연산들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할 컨볼루션 신경망의 절차는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에 대한 자세한 수학적인 전개는 뒤에 페이지에 기술을 했지만 해당 내용을 몰라도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쪽 앞쪽에 있는 컨볼루션 연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완전 연결층, 풀리 커넥티드 층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의 컨볼루션 층에서의 연산의 결과를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여러가지 작업들을 수행하는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에 배웠던 그 신경망,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을 각각 연결하는 이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계층, 이러한 신경망 계층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볼 부분은 요 앞쪽에 있는 컨볼루션 연산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입력층에 이미지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은 n by n짜리 작은 필터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쪽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특징들을 뽑아냅니다. 특징들을 뽑아내서 그 값을 이쪽에 필터 네모난 사이즈 안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요 네모난 하나의 레이어는 여기서 n by n짜리 필터를 통해서 나온 값들이 추출된 하나의 특징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이제 featured 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featured 맵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7개가 있는데 요 n by n짜리 요 필터가 다른 종류의 필터가 7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7개의 필터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링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풀링층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선 이런 특징들을 추출한 요 네모난 것들이 너무 크다 보면은 연산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것을 단순화하고 사이즈를 축소해줄 그런 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풀링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풀링층에서 풀링이 끝났으면은 이쪽에서 다시 한번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풀링을 한번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풀링된 요 사이즈와 크기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쪽 바로 풀리 커넥티드 층, 완전 연결층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들은 여러 일정 그 연산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웨이트 가중치와 바이어스들 이런 것들의 연산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여러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쓰이는 특징적인
그런 연산들 혹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라이드와 패딩입니다.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필터가 합성곱의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일정 이동량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에는 요 네모난 필터, 지금 여기 겹쳐서 안 보이는데 빨갛게 네모난 필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 두 파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스트라이드가 2일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게 있을 때 두 칸씩, 이렇게 두 칸씩 해서 겹치는 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이 되도록,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로 스트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드는 이렇게 좌우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도 이루어집니다.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에 아래로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한 칸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겠고, 이쪽이 두 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칸이 이동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스트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일정한 값이 레이어를 덧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하 좌우가 같은 크기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0 값을 많이 넣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딩이 1인 경우에는 요 원본 이미지, 원본 그 네모 사각형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 그 끝에다가 이렇게 한 줄짜리의 값을 채우게 됩니다. 이쪽 0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0이 아니어도 뭐 1이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딩이 1일 때는 이렇게 씌우게 되고, 패딩이 2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씌우게 되고, 패딩이 3일 경우에는 이렇게 세 칸씩 씌우게 됩니다. 물론 요 좌우 상하 패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정하게 이쪽이 3이면 이쪽이 3, 위아래가 같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요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뭐 일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이즈로 맞추는데 이런 패딩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컨볼루션 필터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5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회색 부분은 0을 나타낸다 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 3x3짜리 필터라고 한다면 3x3짜리의 영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요 값들을 각각의 픽셀별로 곱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다 더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쪽에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것에 해당되는 영역, 전체 영역을 곱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다 0이 되게 되고 이쪽 부분도 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두 개 부분도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부분만 값이 나오게 되는데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 더하면은 1이라는 값, 여기 있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칸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쪽 두 부분 1, 1, 요 두 부분만 값이 정해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더한 값은 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피처드 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피처드 맵을 인풋 이미지, 기존의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비교해보면 이쪽이 보시면 가로 성분이 1이었던 것들이 3이 되고 더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 성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별 의미를 갖지 않았었는데 이쪽은 증폭이 돼서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 가로가 점점 더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로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또 가로가 강조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